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영재원에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 엄마입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와 웃지 못할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워낙에 푼수 같은 면이 있는 시어머니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훌훌 털어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저더러 어떻게 그걸 참았냐고 대단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대학교 CC로 만났어요. 아주 유명한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이죠. 저는 외국어 전공이고 남편은 경상 계열이라 진로의 방향은 달랐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랑 남편 둘 다 초봉 6천만 원 이상인 곳으로 취직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승진이 더 빨랐던 관계로 현재 저는 거의 9천 정도의 연봉이고 남편은 7천 후반대입니다. 제가 동기들보다도 유독 잘 풀린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양가 도움 받지 않았고 저희끼리 돈 착실히 모아서 아이 잘 키우고 집도 장만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랑은 트러블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제가 남편보다 직급도 연봉도 높은 거에 은근히 불만을 가지셨거든요. 여자가 남자보다 너무 잘나면 가정에 불화가 찾아온다나 뭐라나? 요즘 그럴 게 뭐가 있나요? 둘 다 잘 벌면 좋은 거지. 딸만 둘 있는 집안에서 아빠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란 저로서는 시어머니의 가치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혼 초반엔 따박따박 들이받기도 했어요. 어머님, 누가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더 벌면 어때서요? 제가 더 잘나면 남편을 잡아먹기라도 하나요? 저 대학생 때부터 보셔놓고는 너무하세요. 그때는 저 잘되라고 물 떠놓고 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야 우리 아들이 너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직장 번듯하게 취직한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으니 한 말이었지. 이렇게까지 잘되라고는 안 했는데 쩝.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돈 잘 벌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그리고 남편보다 돈 잘 번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늘 저 때문에 남편이 기죽어 살까봐 전전긍긍이었습니다. 저희는 동갑이라 말을 편하게 하는데 당연히 맞벌이니까 가사일도 어느 정도 분담해서 합니다. 어머님은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아니 그래도 이제 반말은 안 하는 게 낫지 않니? 남편한테 존대를 해야지. 그리고 가사일 나눠 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이 빨래를 개는 건 좀 차라리 아들이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건 어떨까? 요리랑 빨래랑 설거지를 며느리가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남자인데 앉아서 빨래나 개키고 있으니 원 영 보기가 그래서 말이야. 엄마 동갑인데 무슨 존대야. 소름 돋게. 그리고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제일 쉬워. 그건 엄마도 알잖아. 와이프가 밖에서도 안에서도 더 고생하는데 엄마도 참.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내 편을 들어준다고 그러는 건지 아무튼 어머님이 대놓고 차별하실 때마다 속 없는 소리로 어머님을 긁어놓곤 했죠. 그래서 제가 딱히 나설 것도 없었고 남편이 거의 제 편이 되어 주었던 터라 큰 불씨로 번지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무시하고 남편이랑 잘 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제가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말씀으로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하시더니 막상 아들이라고 하니까 동네에 떡을 돌리셨더라고요. 요즘도 그러나 싶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제 아들이 태어났고 모두의 기대를 받아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요. 저희가 맞벌이인데 양가 조부모 도움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제 직장 어린이집에 돌 전에 입소해서 거의 선생님들 손에서 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은 당연히 바빴고 저는 연봉이 쑥쑥 오르는 만큼 정년 역시 짧은 편이라 노저을 수 있을 때 저어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쉬면 후배들이 바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더 오래 쉴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도우미를 쓰자니 그건 남편이 반대했어요. 차라리 기관에 있는 게 낫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아이를 맡기냐며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정 여의치 않으면 본인이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아이를 어떻게 맡기고 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무조건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며 저더러 일을 관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죠. 어떻게 얻은 팀장 자리인데. 게다가 제가 같이 벌어야 아파트 대출금도 마저 갚고 아이도 원하는 학원, 먹고 싶다는 음식 마음껏 사주면서 키울 수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데 왜 저더러 관두라고 하시는지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정이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역시 어쩔 수 없는 시자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엄마들은 모두 자기 일 관두고 꿈도 포기한 채 아이 키워야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기관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면 휴직을 내면 모를까. 아예 관두고 싶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넌 엄마이자 부인이잖니. 게다가 네 남편은 더 승승장구해야 할 사람인데 네가 좀 뒷바라지 해줘야지. 네? 어머님, 저도 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능력 없나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남편을 너무 쉽게 보고 만만하게 봐서 모르는 거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했는데. 너도 뭐 지금은 돈 많이 버는 거 알고는 있지만 너야 솔직히 지금 그 연봉 받는 거 운이라고 하지 않았니? 너도 네 입으로 그랬잖아. 운이 좋아서 그 회사 들어갔고 팀장 자리도 따낸 거라고. 어머님, 그럼 제가 제 입으로 잘났다고 떵떵거릴 순 없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건 착해서 겸손한 거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사실 그대로 무능력한 거예요. 어머님, 저 진짜 서운하려고 그래요. 서운할 것까지야 있니? 나는 늘 니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지. 그래서 아쉬운 점이 좀 많아서 그래. 좌우지간 알겠다. 내가 애 봐주지도 못하는데 입 댈 거 있겠니? 둘이 알아서 잘 키워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시어머니였네요. 이젠 저를 아예 대놓고 무시하셨고 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저를 집안에 눌러 앉혀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의견은 어머님 의견일 뿐이고 저희 부부가 알아서 아이 돌쯤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며 각자 일도 잘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님의 걱정과는 다르게 저희 아이는 부모와의 애착도 아주 잘 되어 있었고 친구들에게 양보도 잘하면서 리더십도 어느 정도 있는 건강하고 활기찬 남자아이로 잘 자라줬어요. 저랑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각자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근처 체육관에 가서 농구와 축구 같은 구기 종목을 하면서 땀을 쫙 빼고 들어오면 저는 제가 도서관에서 미리 빌려온 그림책들을 아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저와 책 읽는 시간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제 아들은 한 권만 더, 엄마, 딱 한 권만 더 하면서 밤 12시가 다 되도록 저를 붙잡고 더 읽어달라고 졸라댔죠. 그렇게 5권으로 시작했던 독서 시간은 어느새 20권, 30권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한 아이로 자라났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중국어를 아이가 방언 터지듯 막 말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어디 TV에서 중국말 하는 걸 보고 대충 따라하는 건가 싶었는데 남편이 유심히 듣더니 문장도 맞고 발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중국어 전공하는 친구에게 보냈더니 7살짜리가 어떻게 중국말을 이렇게 잘하냐면서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희도 깜짝 놀라 어디서 배웠냐고 하니 탭으로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중국어 패치를 깔았고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어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긴 했습니다. 아이 사교육을 따로 하지 않았고 유치원에서 특별 활동으로 영어를 일주일에 2번씩 배우는데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심지어 원어민 선생님이랑 프리토킹도 슬쩍슬쩍 하더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벌이라 많이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유치원에서 그렇게 잘 해내니 기쁜 마음에 아이를 칭찬만 해줬을 뿐 아이가 언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까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배우지 않은 중국어도 그렇게 착착 잘 해내니 이건 절대로 평범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문 기관에 찾아가 아이의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아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위해 솔루션을 짤 것인지 계획을 짜야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 능력 검사, 지능 검사, 공간 지각 능력 등 다양한 테스트를 했어요. 결과 받고 소름이 돋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는 상위 0.1% 영재였고요. 특히 언어적인 면에서 탁월한 이해도가 있는 언어 영재였습니다. IQ는 145 정도 가늠된다고 하더라고요. 마냥 해맑기만 한 저희 아들이 TV에서만 보던 영재라니 놀랍더라고요. 그 기관에서는 타고난 지능도 있지만 제가 밤마다 그림책을 몇십 권씩 읽어준 게 아이의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 하더군요. 사실은 저도 IQ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도 엄마 손을 잡고 IQ 검사를 하러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139 정도가 나왔어요. 또래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었지만 딱히 능력이 발휘된 영역이 없었거든요. 지금 외국어로 먹고 살기는 합니다만 그건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지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현재 아웃풋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제 아들에게 그런 결과가 나오니 남편도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이건 무조건 엄마 닮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장난으로 절까지 하더군요. 여보 덕분에 내가 천재 아들을 뒀어. 내 머리로는 절대 이런 자식 안 나왔을 텐데 고마워. 나랑 결혼해주고 똑똑한 아들까지 낳아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 그렇게 이쁘게 말해주는 남편이었고 저희 가족은 아이에게 발견된 영재성 덕분에 가슴이 터질 듯 설렜습니다. 이 사실은 양가에도 알려드렸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시며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언어 쪽에서 영재성이 있다는 건 천원이라고 덕담을 해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영재원 서포트 하느라 힘들 테니 좋은 차 타고 다니며 손자랑 안전히 잘 다니라고 외제차 SUV를 덜컥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런 걸 받으려고 소식을 알려드린 건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했죠. 시댁에도 말씀드리니 너무나도 놀라워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출장에 가 있던 관계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환호성을 지르시며 세상에 우리 손자가 영재라고? IQ가 145? 세상에 얘 내가 그랬잖니. 우리 손자 눈빛이 다른 애들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혼자만 초롱초롱 말똥말똥 해가지고 얼마나 빛났는지 아니? 나는 우리 손자 똑똑한 애인 줄 진작에 알고 있었어. 우리 아들도 어릴 때 눈빛이 꼭 그랬거든. 라고 하시며 갑자기 제 남편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정말 똑똑했어. 한글 제대로 알려준 적도 없는데 간판도 척척 읽어내고 그뿐만이 아니야. 중학생 때는 학교에서 영어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아왔거든. 아, 정말요? 그럼 우리 아들도 얼마나 똑똑했는데 우리 손자가 지 아빠를 쏙 빼다 닮았나 보네. 어쩜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아? IQ도 분명 지 아빠 머리 그대로 닮은 걸 거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제 IQ 뭔지 아십니다. 연애 때 남편이랑 어머님이랑 셋이서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제 IQ 이야기를 했고 저 다시 한번 검사해서 140 나오면 멘사 들어가라고 성화였거든요. 그래서 분명 제 IQ도 꽤 높은 편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제 언급은 쏙 빼놓고 남편 어릴 때 어쨌고 저쨌고 하시니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저희 아들이 아빠 닮았나 봐요 하면서 억지로 웃었더니 그럼 누구 아들인데? 아무튼 경사났네 경사났어. 예. 너 네 남편 덕분에 똑똑한 아들도 낳고 좋겠다. 한턱 내!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외제차를 뽑아주셨는데 시댁에는 제가 한턱 쏴야 한다니 뭔가 달라도 너무 다른 양가 반응에 씁쓸한 웃음만이 나오더군요. 어머님은 남편 해외 출장 끝나고 돌아오는 즉시 아이와 함께 시댁에 방문하라고 난리셨습니다. 손자 데리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해야 한다고 제 아들한테 정장 한 벌 멋지게 입혀보내라고 얼마나 성하셨는지.
아무튼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고 어머님은 피곤한 제 남편에게 달달 볶듯이 전화하셔서는 그 주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하니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지 뭐예요. 진짜 마을 잔치라도 하는 듯 저희 시댁 마당에 동네 어르신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제 아들부터 감싸 안으시며 우리 손자예요. 이번에 IQ가 145인가 나왔다고요. 상위 0.1%래요. 우리 손자가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그렇게 잘한대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라고 호들갑을 떠셔서 제 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 엄마 된 입장에서 안쓰럽기에 제가 아들을 살포시 감싸 끌어안으며 어머님, 주호가 좀 부끄러운가 봐요. 이제 들어갈게요. 라고 했더니 더 자랑해야 하는데 왜 벌써 들어가냐며 아쉬워 하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급히 시댁 현관을 열어 들어왔고 아들은 이제야 살 것 같다며 사람들 앞에서 너무 창피했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표현하더군요. 시어머님은 한참을 밖에서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듯 당신 아들이 어릴 때 영어 100점을 몇 번 받았느니 얼마나 똑똑한지 심부름도 잘했다. 한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간판을 줄줄 읽었다. 저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 아들께서 얼마나 어릴 때 잘났었는지 자랑을 하시더군요. 우리 손자가 다 내 아들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은 날 닮았지. 나를 아주 쏙 빼닮았어요. 그랬어요. 결론은 어머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시댁 거실까지 울려 퍼지자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창피해 죽으려고 하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상기된 얼굴로 현관문을 열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볼멘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내가 뭐가 그리 똑똑했다고. 공부도 와이프가 훨씬 잘했고 외국어 전공인데다 와이프도 IQ가 얼마나 높은데 당연히 와이프 빼닮은 거지 내가 뭘 했다고 나를 닮아? 라고 핀잔을 주니 어머님이 남편 등짝을 때리며 너도 어릴 때 똑똑했어. 우리 주어 눈빛이 꼭 너 어릴 때 눈빛이랑 쏙 빼닮았단 말이야.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괜한 말 하는 줄 아냐?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할 말도 없어지더라고요. 짜증도 났고요. 그때 어머님 친구분들이 몇 명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어머님은 저에게 어서 과일이라도 내드리라 안달이시더군요. 떫은 얼굴로 부엌에 들어가 과일을 깎고 있자 남편이 맛있어 보인다며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저 힘들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참외가 한가득 있었거든요. 워낙 눈치가 없어요. 그때 어머님이 그냥 네 와이프 하게 냅둬. 너는 여기 와서 좀 앉아봐. 어이구 장한 거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지 쏙 빼닮은 똑똑한 새끼까지 낳은겨? 장하다 장해. 이리 좀 앉아봐. 내가 너 어릴 때 얼마나 똘똘했는지 사람들한테 좀 말해주게. 하시며 남편을 끌고 가시더군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말을 계속 재탕하시더군요. 어릴 때 간판 읽은 거, 영어 100점 맞은 거 등등. 제 귀에 딱지가 않는 느낌이 들 무렵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 엄마 진짜 그만 좀 하셔. 뭘 나를 닮았다고 그래? 누가 봐도 우리 와이프 닮았구만. 엄마 나 어릴 때 간판 읽은 거 그거 형 하는 말 그냥 외워서 줄줄 말한 거고 나 한글 못 떼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나머지 공부했던 거 기억 안 나? 맨날 숙제로 깜지해가고 그랬잖아. 그리고 영어 100점 맞은 거? 엄마가 나 영어 100점 맞는 거 소원이라서 내가 성적표 고친 거였어. 내가 무슨 영어를 잘해? 취업할 때도 토익 때문에 발목 잡힌 마당에. 라고 하더군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어머님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군요. 이내 어머님께서 하하 웃으시며 농담도 잘한다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겸손하다고 얼머무리시더군요. 역시나 평소처럼 눈치코치를 밥 말아먹은 제 남편이 더 큰 소리로 엄마 와이프 IQ가 139잖아. 나는 115인가 나왔는데 뭐 엄마 몰라? 그래서 나보고 겨우 원숭이 벗어났다고 혀를 얼마나 끌끌 찼었는데 그래서 내가 원숭이 흉내내고 막 그랬었잖아. 그건 기억이 안 나시나?
엄마 나 머리 안 좋아. 우리 주호가 지 엄마 닮은 거지? 무슨 자꾸 나를 닮았다 그래? 라고 하며 참외를 아그작 베어 물더군요. 그러자 어머님 친구분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다 결국 박장대소를 하셨고 어머님만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파악도 못한 채 저희 아들이랑 참외만 연신 베어먹고 있었고요. 솔직히 진짜 사이다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셨고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다가 피곤하다고 바로 안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눈치도 없이 와이프 닮아서 머리가 좋으니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우리 아들 키울 거라며 속 없는 말만 늘어놓기 바빴고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그 지겨운 똑똑하고 잘난 우리 아들 타령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도 한 소리씩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게 시짜짓이지 다를 거 없다고. 누가 봐도 잘난 건 며느리인데 그렇게 한다고 아들이 더 잘난 게 되겠냐면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도 정도껏 하라고 구박을 하셨댔나 봐요. 나중에 어머님 친구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아들이 저 닮았다고 인정을 안 하셨지만 몇 년 후에는 그래도 저한테 똑똑한 손자 낳아줘서 고맙다고 한마디 하셨어요. 사실 저도 어머님한테 단 한 번도 제 아들이 저 닮은 거라는 뉘앙스도 풍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하는 말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그런가 봐요 라고 하며 넘어가곤 했는데 어머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또 저에게 고마우셨나 봐요. 주책 떨어서 보기 싫었을 텐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말조심하시며 선 넘는 발언 안 하시곤 했고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 정말 웃기죠? 지금은 아이가 영재원 잘 적응하면서 다니는 초등학생이라 그 일들은 다 예전 일이죠. 갑자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예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서구형 미인처럼 늘씬하고 포토샵 한 것처럼 얼굴형도 완벽하고 정말 예뻤어요. 평범한 몸매에 그저 그런 얼굴을 가진 저와는 달리 제 동생은 부모님에게서 좋은 점만 물려받은 건지 외모가 출중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얘는 무조건 미스코리아 나가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실 정도였지만 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학업에 뜻이 더 깊었어요. 저나 동생이나 둘 다 공부를 잘해서 같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저는 공부 좀 더 하다가 전문 자격증 따서 사무실 차렸고요. 동생은 대기업 들어간다고 준비하다가 건강 문제로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쇼핑몰 모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이 화려하고 예쁜 외모와는 달리 은근히 내향형이라 남들에게 주목받는 것 별로 안 좋아해서 그 흔한 SNS도 없었는데요. 모델 일 시작하면서 계정을 하나 파서 포트폴리오 겸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면서 팔로우 수도 금방 몇만 명이 되더니 제 여동생이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자세히 말하면 다 아실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쓰고 생략하지만 여러 이슈들로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협찬 광고비도 몇백만 원씩 턱턱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여동생이 타고나길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면 힘드니까 저희 가족들은 무리하지 말라고 염려했는데 동생은 물 들어오는 김에 노 적고 싶다며 이 기회에 쇼핑몰을 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저 결혼하고 그 이듬해니까 쇼핑몰 낸 건 거의 7, 8년 전인 것 같네요. 여동생이 영어도 잘해서 한국 시장, 외국 시장 둘 다 타깃으로 잡고 쇼핑몰을 했어요. 처음부터 꽤 잘 되긴 하더라고요. 초창기 한 달에는 몇백만 원씩 벌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연 몇십억씩 벌더라고요. 거의 기업 수준이었죠. 저도 여동생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는데 유명하면 할수록 돈을 벌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다 쇼핑몰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여동생이라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해서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인건비 아낀다고 본인이 쇼핑몰 제작부터 홍보, 세금 처리까지 모두 밤새가며 혼자 다 했거든요. 드러난 성공은 쉬워 보이지만 저희 가족은 제 여동생이 코피 터지게 노력한 걸 알기에 그 성과를 가슴 깊이 축하해주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과 신혼 초 때까지만 해도 여동생이 그리 잘 나가진 않았으니까 시댁에서도 제 여동생을 그냥 모델 알바 정도 하면서 근근히 용돈벌이 하는 젊은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동생이 명문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댁,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 여동생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걱정을 가장한 무시와 후려치기였죠. 예전 대화가 어땠냐면요. 세아가 사돈처녀 차라리 이렇게 이쁠 때 좋은데 시집이라도 보내는 건 어때? 내가 아는 마담뚜한테 사돈처녀 사진을 보여줬더니 너무 이쁘다면서 이 정도면 병원장 아들 정도도 가능하다는 거야. 어때? 소개시켜줄까? 뭐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내 말 듣고 한번 동생 좀 설득시켜봐. 어머님, 제 동생 아직 하고 싶은 거 많고요.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뭘 한 게 있다고 벌써 결혼을 하나요? 그리고 본인 남자친구도 있는 모양인데 선짜리라뇨. 기분 나빠해요. 그게 아니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해야 조금 더 값어치가 올라간단 말이야. 새아가도 잘난 매부 들어오면 좋지 뭐. 그리고 며느리 쪽이 잘 되면 우리도 좋고. 사돈처녀 솔직히 얼굴 말고 볼 것도 없잖아. 이래저래 골든타임 놓치느니 빨리 취집해버리는 게 낫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게 주선 좀 해보자.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사돈처녀 얼굴 정도면 거기서도 오케이 할 거야.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 동생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지 학벌도 좋고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애예요. 그런데 고리타분하게 취집이라뇨.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요? 몇 살인데요? 혼기를 놓쳐서 이제 42인가 되었나 보더라고. 그래도 병원장 아들이면 나이가 대수야? 어머님, 삼촌이랑 조카뻘이잖아요. 너무하세요. 어떻게 20대 중반 애한테 40 넘은 사람을 소개시켜줄 생각을 하세요? 게다가 며느리 동생한테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니. 사돈처녀가 뭐 직업이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불쾌하네요. 다신 말씀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시어머니께 화를 냈더니 어머님도 같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도 참 답답하다. 그럼 너 이것 하나만 약속해. 만약 네 여동생이 30, 40 넘도록 지금처럼 빌빌거리고 있어도 절대 돈 한 푼 보태주지 말아라. 동생은 동생이고 너는 너니까. 괜히 우리 아들 돈까지 써가면서 네 여동생한테 돈 보태주지 말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생각해줘도 난리야 아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뭐라 더 대들었고 그 바람에 한 반년은 어머님이랑 연락 안 하고 꽁 하고 지냈던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제 여동생을 후려치면서 형제가 잘 되어야 배우자한테 면이 선다고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여동생이 저한테 손 벌릴까봐 걱정되는지 제 남편한테도 따로 연락을 하셔서는 절대로 처제한테 용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네요. 결혼 전부터 짠순이 기질이 있었고 예물 예단할 때도 어이없는 요구를 하실 정도로 좀 말이 안 통하는 시어머니이긴 했지만 저랑 한번 싸운 이후로는 대놓고 저와 친정을 무시하며 기를 누르려고 하시는 게 보였어요. 제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더 뿔이 나셔서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본색 다 드러나셨으니 굳이 감추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워낙에 돈돈거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 제 여동생은 앞서 말했다시피 좋은 기회를 발판 삼아 쇼핑몰을 우후죽순 키워내고 있었고 그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제 여동생이 쇼핑몰을 냈다고 하자 피식 비웃으시며 사돈처녀 얼굴이 이쁘긴 하지만 요즘은 워낙 출중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딱히 경쟁력이 있진 않을 텐데 빚이나 지지 않으려나 몰라. 아니 쇼핑몰 내면서 좀 도와달라고는 안 했어?
라고 하시길래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네,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 낸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 친정에서 좀 도와주셨고요. 아서라 아서. 그렇게 한푼 두푼 도와주다가 결국 형제한테까지 손 벌리는 법이야. 너는 내 며느리이니 우리 가족이기도 하잖니. 네 남편이랑 시댁 생각해서라도 여동생한테 돈 주지 말아라.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란 말이 왜 나오겠니? 누군 결혼하고 나서 지 동생이랑 남남처럼 지낸다더라.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동생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형제지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요? 그럼 아주버님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혹시라도 어려워지게 되면 모르는 척 해도 되나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시며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 처음에 제 여동생 쇼핑몰에 기대도 안 하시고 관심도 안 가지시더니 뒤로 몰래 검색해 가면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제 여동생 SNS까지 어떻게 들어가셔서는 매일같이 보셨나 봐요. 저한테 가끔 연락을 하셔서는 여동생 이번에 바꾼 헤어스타일이 별로더라. 전처럼 초콜릿 컬러로 다시 염색하라고 해라. 이번 여름 신상 옷들은 컬러가 너무 튀더라 등. 심지어는 남자친구가 바뀌었냐면서 제 여동생 사진에 태그된 남자들까지도 전부 다 뒤져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동생이 알면 소름 끼칠 일 아닌가요? 언니의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자신의 SNS에 들어와 염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훈수 두실 게 그리도 많으신지 다 제 동생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꼭 한마디씩 거들며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다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제 여동생에게 시어머니 SNS 아이디를 알려주며 이 계정 차단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또 사실을 아시고는 왜 여동생 SNS 사진이 하나도 안 보이냐, 혹시 차단한 거냐 버럭버럭 언성을 높이시며 흥분하시더라고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이제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왜 저렇게 제 여동생한테 집착하시는지. 아무튼 그런 일을 뒤로 하고 제 동생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해서 인터넷 신문에도 여러 번 날 정도로 탑 쇼핑몰 리스트에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모델도 2명 더 고용하고 강남에 사무실도 냈어요. 직원도 어느새 20명 남짓 늘어나 있더군요. 휴가철 같은 성수기엔 월 몇십억까지도 매출을 내는 거성급 쇼핑몰을 꾸려가면서 제 여동생은 그야말로 전문 CEO가 다 되었죠. 그 와중에 주식 투자도 성공해서 돈을 엄청 불렸나 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니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저한테도 이것저것 잘 사서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돈 좀 벌었다 싶었을 땐 친정에 안마의자 최상위 버전으로 사서 설치해 주더라고요. 저도 못한 걸 제 동생이 해드리니 민망하기도 하면서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한테도 10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턱턱 내주며 옷 사라, 가방 사라, 선물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사업 잘 된 건 제가 늘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응원받은 덕분이라며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여동생이었어요. 그런 여동생인데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제 남편도 연애 때부터 제 여동생을 잘 알고 있었고 몇 번 용돈도 준 터라 둘이 사이도 좋아요. 그래서 여동생이 제 남편한테도 고맙다면서 정장 한 번 뽑아주고 명품 지갑도 선물해주곤 했네요. 그런 일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어요. 명절에 다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또 어김없이 제 여동생 얘기가 나왔어요. 여동생이 준 상품권으로 백화점에서 고급 과일 사다가 시댁에 방문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면서 남편이 자랑스레 본인도 처제한테 선물 많이 받았다 껄껄 웃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입이 대빨 나오더니 아니, 내 건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솔직히 누가 언니의 시어머니까지 챙기나요? 그리고 여동생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백화점 과일 사왔다고 하면 잘 먹겠다, 고맙다 한마디 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거기다 가타부타 본인은 왜 안 챙겨주냐니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해서는 아이, 처제가 엄마 걸 왜 챙겨? 나 챙겨주는 것도 간지덕지지. 와이프 덕에 콩고물 떨어진 거잖아.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 언니 시댁이면 본인이랑도 가족인 건데 어떻게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니?
돈도 많이 벌면서 자기 언니 시댁도 하나 안 챙기고 너무하다 얘 하시더라고요. 황당 그 자체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며 시어머니를 나무랐는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 고집을 지키시며 돈을 많이 벌면 사돈의 팔촌까지 챙겨야 하는 법이라며 언니 시댁에도 당연히 명절마다 한우 보내고 상품권 보내고 그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화가 너무 났죠. 제 동생 잘 안 됐을 때랑 입장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어머님, 제 동생 잘 안 풀릴 때는 뭐 남남처럼 생각하고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시더니 제 동생 잘 되니까 이제사 가족이라고요? 이렇게 입장이 바로바로 바뀌실 거면 제 동생 쇼핑몰 잘 안 됐을 때 조금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한마디 하자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며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놀부심보도 유분수지. 어머님 때문에 남편도 덩달아 제 눈치 보고 아무튼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 후 제가 남편에게 단도리 했죠. 어머님 입에서 제 여동생 얘기 이제 안 나오게 해달라고.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 여동생한테까지 참견을 하냐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더니 본인도 자기 엄마가 너무한 거 잘 알더라고요. 그렇게 잠잠한가 했습니다. 어머님도 더 이상 제 앞에서 제 동생 얘기하지 않았고, 아니 안 하려 노력은 했지만 궁금해 죽겠는지 늘 떠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여동생은 그야말로 한 기업 수준으로 돈을 쓸어 모으게 되었어요. 연매출 10억을 찍더니 그 이후로 성장이 급상승해 20억도 금방 찍더라고요. 저희 친정집에 리모델링도 싹 해주고 저한테도 6천만 원짜리 SUV를 하나 뽑아줬어요. 남편도 덩달아 신나서는 입이 찢어져라 행복하더군요. 막내 덕을 보니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따금 여동생 집에 가서 반찬 좀 해주거나 건강 챙기라고 때마다 한약 지어주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기에 여동생 쇼핑몰 사무실 가서 택배 작업 한번 도와준 적도 없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산 지 8년 정도 흘렀을 때 여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제 쭉 사업만 할 생각이고 결혼 생각도 없어졌다면서 갖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 건물을 살 거라고 하더군요. 110억 정도 벌었는데 여기서 몇십억 더 대출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동생은 항상 생각이 깊었기에 저는 언제나처럼 응원해줬고 제 동생은 그 몇 달 뒤 차근차근 서류 준비를 하더니 정말 어느 수도권 번화가에 있는 신축 상가 건물을 하나 매매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저는 너무나도 축하해줬고 여동생은 본인이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다며 혹시라도 손해보게 될까봐 불안해하길래 가족으로서 무조건 덮어놓고 격려만 해줬습니다. 그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제 여동생이 상가 건물을 산 게 그 지역 맘카페에 올라왔고 시어머니가 검색하다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신 모양이었어요. 뒤로 등기부등본까지 돈 주고 떼서 보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아니 사돈 처녀한테 100억이 넘는 돈이 있었단 말이야?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었다고? 세상에, 아니 세아가 너는 왜 그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해줬니? 하시며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서류를 떼봤는데 왜 10수억이나 대출을 받았냐 하시며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짓을 하는데 언니로서 막아주지 그랬냐고 저더러 어리석다 어쩐다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제 동생이 법무법인 도움받아서 안전하게 잘 처리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무모하고 위험하다뇨. 지금까지 사업 잘 이뤄낸 것만 해도 모르시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 여동생까지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감사한데요. 제 동생 누구보다 잘하는 아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주셔도 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좋고 정중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의 관심이 너무 지나쳐 불쾌함을 느꼈거든요. 아무튼 그랬더니 어머님이 같은 가족이라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시며 또 가족 드립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언제는 가족 아니고 남남처럼 굴라더니 잘 되니까 가족? 어이가 없고 웃겼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제 여동생이 산 상가 건물에 엄청 관심을 가지시더군요. 그 지역 부동산에까지 전화를 거셔서는 얼마나 올랐는지 시시때때로 확인을 하신다는 게 제 여동생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렇게 결국 저까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것도 모자라 현재 얼마나 올랐으니 빨리 파는 게 좋을 거다 어쩐다. 저더러 여동생에게 빨리 전해주라며 훈수까지 두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거기 5년 뒤면 땅값 폭삭 내려앉을 거라더라. 그 옆 동네가 훨씬 개발 잘 될 거라면서 사돈처녀한테 이번 연도나 내년쯤에 팔라고 해. 어차피 벌써 많이 올라서 지금 팔아도 15억은 이득 보겠는데 뭘 하시는데 정말 소름까지 끼쳤습니다. 제가 제발 관심 좀 끄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어요. 그러시면서 저희 여동생이 너무 어리고 뭘 몰라서 부동산 재테크를 제대로 못한다고 결혼을 하고 남편 말을 들어야 잘 될 텐데 혼자 독고다이로 일처리를 하니 걱정이 된다 어쩐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시면서 한 소리 덧붙이시는 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말이야. 사돈처녀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다면서. 아 그래 뭐 요즘은 여자가 잘나면 결혼 안 하고 골드미스로 잘 살긴 하지만 큰 돈 오가는 이런 일에는 그래도 남자가 펜 들고 사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 혼자 이런 일 하면 뒤통수 얻어맞기도 쉬워. 이러시더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잘 한다고요. 그리고 사업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지금 제 시댁이랑 친정 통틀어서 제 여동생만큼 잘된 사람 없거든요. 보세요. 사업 20년차 아주버님보다 이제 10년차도 안 된 제 여동생이 훨씬 많이 벌고 잘 키워나가잖아요. 어머님도 여자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입이 대빨 나와서는 삐지시더군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건물 관리야 처리를 제 여동생이 하기엔 너무 버겁지 않냐며 걱정을 하셨고 저는 그럴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다고 여동생이 고용한 법인팀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제발 관심 좀 꺼달라고 사정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대놓고 그 건물 관리를 제 남편이 하는 게 어떻냐 떠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부전공으로 회계도 배웠잖니. 그리고 누구보다 꼼꼼하고 일처리 잘하는데 사돈처녀 보고 먼 데서 사람 구해 쓰지 말고 네 형부한테 도움 좀 요청하라고 그래.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